제가 속상해서 맥주 한 캔 마셔봐야겠어요. 독동료분들 치얼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맥주를 마시냐,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가 왔다고 하거든요. 너무 살기 팍팍해요. 저 원래 운전도 이제 차 좀 끌고 다니려고 했는데 포기해야겠어요. 근데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기름값 오른 이유. 국제유가 7년여 만에 90달러 돌파, 올 들어 20%가 올랐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소문장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우려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몇 개 더 볼까요? 천장 뚫린 천연가스 선물 하루 만에 15% 폭등, 국제유가도 고공행진. 전 세계 식료품 값이 11년 만에 최고치래요. 공급망 쇼크라고까지 표현을 하네요. 근데 여기 또 제목에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고물가 기름 붙는 우크라이나 갈등, 경제 신냉전 이어질까? 계속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고유가 이야기에 우크라이나가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거거든요. 따라오시죠. 따라가고 싶어요. 힘들어. 안녕하세요. 언더더시를 진행하는 이지상. 최연수입니다. 듣동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1화 반응이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뜨거워서 댓글 하나하나 저는 읽어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새로 고침해가지고 지금 한 80몇 개 달렸을 것 같은데. 네, 듣동러분들이 최연수 기자 엄청 환영해주시고, 최연수 기자 정말 설명 잘하시네요, 막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중에 친구가 한 두세 명 있을 거예요, 제 친구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기사들 보면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뭐 허언이나 가짜뉴스는 아니고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에 군인대를 10만 명 넘게 배치했다. 그리고 미사일 같은 무기도 배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2월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우크라이나에서 대사관을 아예 철수하기도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좀 자세히 보면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고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경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을 보면 나토에 가입한다, 이 나토가 좀 중요한 핵심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약자인데요. 이게 쉽게 설명하자면 지구방위대 같은 거예요. 지구방위대 알죠? 그쵸. 지구방위대 이런 거. 그러시면 바이오맨 같은 건데, 지구가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같은 서방 세계 1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집단 방위 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1950년대에 소련에 대항해서 우리끼리 지켜주자라고 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소련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나토는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토에 가입하는 국가들은 점점 늘어났거든요. 러시아에 가까운 동쪽으로 점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나토는 러시아가 있는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약속을 어기네? 라는 마음이 들고 거기서부터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가 2019년에 취임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이렇게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막 심기가 불편하다고 전쟁을 일으킨다,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볼을 맞대고 있는 사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한다? 라고 하면 나토 군대가 러시아의 볼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관계인데, 이게 되게 복잡한 관계예요. 맞아, 이게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러시아의 기원이 키예프 공국인데 이 키예프 공국이 우크라이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의 20%가 친척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류가 많다. 네네. 그리고 또 얘기를 해보자면 러시아는 영토상으로는 바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러시아 진짜 추운 나라잖아요. 맞아요. 겨울에는 바다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중해랑 흑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러시아는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어떻게 수출하느냐? 관을 통해서 수출한다.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 양의 70%에서 80%가 우크라이나의 관을 통해서 지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서방 세계랑 친하게 지내는 게 불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LNG의 대다수를 갖다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면 아무래도 좀 러시아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전쟁까지 갈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최현수 기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러시아는 진짜 찐 자원 금수저예요. 자원 금수저요.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 중에 하나고 천연가스도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이었잖아요. 중국은 지금 석탄이 부족해서 전기가 끊길 뻔했고 인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굉장히 높였는데 지난해 이상기후로 바람이 너무 안 분 거예요. 그래서 풍력발전 양도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해 수치를 보면요. 수요가 엄청 느니까 가격도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천연가스가? 네, 거의 400%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한 해 동안 400%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가격이 많이 맞아요, 오른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금수저로서 러시아가 은은하게 국가적인 위상이 올라간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독일처럼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한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쵸, 아무래도. 뉴스를 보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다 달랐어요. 뭐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막 화이팅 하면서 미사일 2,000기를 보내주기도 했고요. 근데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LNG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재밌었던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우리 무기 좀 지원해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독일에서 그래 알겠어 헬멧 5,000개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헬멧? 네, 헬멧 5,000개 누구 코에 붙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이 사태를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바로 침공할 수도 있지만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우크라이나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분단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보면 최악은 에너지 위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원유를 50%는 유럽, 20%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감소하게 되면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업을 굴러가게 하는데 기름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비싸지면 우리나라의 그런 수치들, GDP나 무역 수치 같은 수치들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상황도 정부에서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아예 우크라이나 사태 TF까지 만들어서 국제 원자재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해요. 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외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한국은행이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면 침공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제 사람들 심리 자체가 불안해지다 보니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에 영향 끼칠 수밖에 없고 한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눈을 똑바로 뜨고 주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공감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원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되게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동시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기술과 자원을 가진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럴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NFT 영상을 올렸을 때 굉장히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궁금하신 것들 모아서 또 다른 NFT 전문가 모셔서 유튜브 촬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것도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현수 기자가 매분 매초 댓글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최현수 기자에 대한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선배에 대한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팀에 대한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